안녕하십니까. 목회자 태국의 김진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연버즈 238호인데 한국인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다루려고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연속으로 좀 다루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창설하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우리한테 기본적인 거고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요. 결혼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게 행복감과 관계적 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린애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조사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요. 그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자녀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들이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8%,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응답 비율이 32%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가 행복하다 이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요즘의 가정을 보면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은 양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지만 요즘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형태 굉장히 다양해지는 속에서 우리가 보면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있는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이런 일들이, 이런 비율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인데 이 68%가 높은 비율이냐 낮은 비율이냐는 평가의 척도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32%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있는 얘기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 꼭 고집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밑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84%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괴로워도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가정의 부모의 불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결과를 보면 우리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되는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가치관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는데 좀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이거에 대해서 92%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해야 될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 희생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를 인해서 느끼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낀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도 83%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83% 대부분의 부모들이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것이 왜 부부관계를 안정시킨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녀가 부부관계의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간에서 자녀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유된 경험들이 많아지는 거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안정되려면 그 관계의 양과 질이 모두 좋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자녀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하고 친밀하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아버지의 75%가 친밀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는 84%가 친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친밀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자녀한테 물어본 겁니다. 부모하고 친밀하다고 느낍니까? 그랬더니 자녀가 아버지하고 친밀하다가 응답한 비율은 63%밖에 되지 않고요. 어머니하고 친밀하다고 얘기한 비율은 84%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자녀하고 친밀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75%, 자녀가 아버지하고 친밀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3% 떨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는 자녀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친밀하다고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실제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인식의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녀에게 간섭하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24%, 어머니는 34%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부모님은 자주 나에게 간섭한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간섭한다는 26% 였고요. 어머니가 나에게 간섭한다는 비율은 41%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자녀에게 간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인데 자녀는 어머니가 나에게 간섭한다는 비율이 41%로 인식의 갭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밀도 측면에서 보면 아버지는 자녀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요. 간섭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단 자기 스스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결과입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인식의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그런 소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점을 종합을 해서 가족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우자 만족도를 보면요. 전체 만족한다는 비율이 54%였고 불만족이 16%로 2분의 1 정도, 전체 응답자 2분의 1 정도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배우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한번 추측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또 불만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그런 불만과 실망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보셨지만 자녀가 부모의 그 관계 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자녀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서 부부 간에서 자녀가 기여하는 그 기여도가 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실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만족도를 봤는데요. 자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자녀에게 만족한다가 65%, 불만족한다는 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이것도 연령별로 보시면 그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까요? 첫 번째로는 자녀 품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만큼 되어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자녀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결국은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떠난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거고 점점 자녀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게 되면서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런 가족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결과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이나 혹은 전적인 희생은 부모님들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불행해도 이혼하지 않고 참는다 이런 인식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가정에서 개개인이 중요해진다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등주의 혹은 동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배우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간섭을 하지 않고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개인주의가 개입된 이 가정의 형태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족 간의 존중과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이런 이유로 자녀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이런 너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강압의 형태로 나타난 거고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 존중하기 위해서 자녀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그건 내 뜻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나 큰 기대나 큰 의지를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관계없는 자기의 독립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버지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직장 생활과 사회적 성공이 나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만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독립된 자아 형성이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형태들이 바뀌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형태를 바뀌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우리 교회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넘버즈 238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